광산 부산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여유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CU 재활에 있어서 선망과 통증 그리고 수면 조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왜 선망과 통증, 수면을 조절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2025년 업데이트된 파디스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실제 ICU 재활에 적용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중환자에서 통증 및 선망 그리고 수면 장애는 가장 흔하게 만나는 장애로 80%의 환자들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의 장애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능 회복이 저하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퇴원 이후에도 이러한 장애들은 대부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통증의 경우 1년 시점에서 77%에서 많게는 보고가 되었고 선망 이후 인지장애는 50%에서 그리고 수면 문제는 70%에서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환자가 재활을 하고 재활의 지시에 잘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재활에 일단 준비가 된 상태여야 되는데 통증이 없어야지 의식적으로 평온한 상태가 될 수 있고 진압력을 가질 수 있고 재활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은 재활에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통증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해져서 호흡 저하가 일어납니다. 이와 동반하여 재활 참여도 떨어지고 움직임이 떨어지면 몸도 약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또 더 심해지고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유발해서 비셔스 사이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망은 여러 가지 중환자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라든지 또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을 사용한 세데이션 그리고 수면장애 그리고 항콜리너지 약물을 사용이라든지 신경염증 그리고 질환의 중증도 자체가 선망을 일으키게 되고 예전에는 단순히 정신적인 착란이나 정신적 문제로 판단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감염이나 수술, 상처와 관련해서 전신염증이 생기고 이러한 전신염증들이 혈액 내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해서 센트럴 인플라메이션으로 더 진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신경 전도에 이상을 일으켜서 선망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지장애로 이어지고 뇌 손상으로도 남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면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해가 뜨면 눈을 뜨고 아침물 먹고 또 끼니가 되면 식사를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이러한 것들을 서카디안 리듬, 생체 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해가 조명이 계속 켜져 있고 밤에도 이제 켜져 있고 또 컨티뉴스 비딩을 한다든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일주기 리듬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면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또 수면 장애가 일어나면 환자가 밤낮을 인지를 못하거나 잠을 자도 깊이 푹 잘 수 없는 상태, 겉으로 보기에는 자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수면은 정신적으로 단순히 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대사적인 장애, 또 폐기능이나 면역학적으로 회복하는 능력,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중증질환의 회복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이러한 통증과 수면장애, 선망 이 세 가지가 서로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것이고 아프면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잘 못 자면 또 선망이 잘 오고 선망이 오면 또 아픈 걸 더 잘 느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결국은 의사들은 세데이션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재활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고 인공호흡기 위닝이 지연되거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파디스 가이드라인에서도 아날게시아 버스트 세데이션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진통을 우선적으로 하는 전략을 강조했었습니다. 세데이션 하기 전에 통증 상태를 확인을 해서 진통을 중점적으로 조절을 해주고 특히 멀티모달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확실히 조절해주고 오피오이드를 최소화하고 또 재활을 할 경우 재활하기 전에 통증 강도를 최소 3점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통증을 이제 평가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NRS를 사용하거나 의사소통이 되지만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 BPS나 또 세데이션이 된 환자의 경우 CPOT 같은 걸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통증이 있어 보인다라는 대략적인 지표보다는 통증 지표 NRS 몇 점에서 몇 점으로 감소하였다든지 증가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겠습니다. 멀티모달 스트래티지는 여러 가지 약제를 쓰는 것이지만 사실 한꺼번에 모든 약제를 쓰는 것에는 경험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아세타미노펜을 일단 먼저 쓰고 추가적으로 키드니 펑션에 문제가 없다면 NSAID나 콕스도 이니비터, 또 국소적인 통증이 있다면 로컬하게 아날게시아를 사용하거나 신경 차단, 그리고 이제 수술 후 흉복부 통증이 있는 분들은 리도케인 정주나 케타민 로우 도즈를 사용할 수 있겠고, 덱스메데토미딘도 함께 사용을 하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같은 것을 함께 사용해서 신경통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오피오이드 계열 펜타닌이나 하이드로몰폰, 모르핀 등을 이제 사용해 볼 수 있고, 하루에 10ml 이하로 사용할 것을 추천을 합니다. 선망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인 중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4가지가 중요하겠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라이트, 패밀리, 모빌리티입니다. 매일 환자한테 당신은 누구고 왜 여기에 입원을 했고 나는 어떤 의사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밤에는 불을 끄고 낮에는 불을 켜고 될 수 있으면 모든 ICU에 창문을 달고 햇볕을 쬐게 해주는 것이 환자한테 일주기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면회를 시키고 어렵다면 목소리 같은 것을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재활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번들에도 불구하고 선망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AM-ICU 같은 표준화된 도구로 선망을 조기에 발견해서 유발 가능한 요인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통증이나 감염, 저산소증, 저혈당이나 변비, 다른 약물들을 확인을 해서 중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조절해서 낮과 밤의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게, 소음을 최소화하는 등의 환경 변화가 필요하겠고, 약물을 반드시 검토해서 약물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덱스메데토미딘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은 이전에는 프로포폴에 비해서 이제 라이트 세데이션 정도의 진정 목적의 약물이었다면 현재는 수면 유지 및 선망 예방 보조제로 역할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 구조를 개선시키는 근거가 추가가 되고 있고, 선망의 빈도나 기간을 이제 줄여주는 것으로 보여서 저용량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밤 시간대 수면 유지를 위해서 0.1에서 0.2 정도 인퓨전을 할 수 있겠고, 선망을 줄이고 위닝 중에 항불안 효과를 위해서 0.2에서 0.7, 그리고 재활을 하면서도 환자가 캄하게 하고 협조적인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0.2에서 0.4 정도를 함께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면은 비약물적인 번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 특히 중환자실에서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45dB 이하로 소음을 특히 밤에는 낮춰줄 필요가 있고, 밤에는 깜깜하게 해서 일주기 리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고, 기막이나 안대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밤에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하는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낮 동안 재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슬립 드라이브를 올리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깜깜한 데 가면 이제 피니얼 글랜드에서 분비되는 뉴로 호르몬의 일종으로 원래 생체 주기, 일주기 리듬을 잘 작동되게 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선망이 있는 환자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특히 멜라토닌 레벨이 낮게 나와서 그렇다면 멜라토닌을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 2018년도만 하더라도 많은 에비던스가 없었기 때문에 권고 내용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멜라토닌과 관련한 이제 메타 분석 결과가 발표가 되었었고,
32개의 RCT 결과를 보면 선망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고 ICU 재원을 단축시켜서 이 멜라토닌이 이번에 선택적인 권고 사항으로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용량이 다양하고 투여 시점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변동 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에 있어서 그렇다면 통증과 수명, 선망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재활이 가능한지 체크리스트를 보통 병원마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체크리스트에는 혈력학적이나 호흡기적으로 안정된 문제뿐만 아니라 통증이나 의식 상태, 또 수면이나 피로도 정도가 어떤지도 평가가 되어야 되겠는데 최소 뉴메릭 페인 스코어가 3점보다 낮고 움직여도 괜찮을 정도의 통증 조절이 되어야 하고 라스 스코어 -1에서 0, 깨어있지만 편안한 상태, 간단한 명령에 손을 들 정도의 의식 상태가 되어야 하며 최소 수면을 4시간 정도는 확보하고 피로도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수면을 4시간 이상, 4시간보다 더 작게 잔 환자라면 오히려 재활 자체가 환자의 피로도를 더 증가시켜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 조절은 재활을 시작하기 전에 통증 정도를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고 통증이 있다면 치료 30분 전에는 진통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원래 투여되는 시간이 있었다면 재활 시점에 맞춰서 투여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통증의 위치나 종류에 따라서 국소적인 신경차단술이나 리도케인 패치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약물적으로 선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팔다리를 묶지 않고 가족분들을 면회를 자주 시켜주시고 환경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통증과 라스 수준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재활을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침에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통증 상태를 평가를 해서 아날게시아 중점으로 환자의 진통을 조절을 해주고 라스 스코어에 맞춰서 환자를 깨운 다음에 재활의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캠ICU 평가 결과를 통해서 환자가 선망이 있는지 가족과 재활을 함께하는 것이 좋을지 평가가 되어야 되고 이후에 이제 재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활을 하게 되면 진통제를 재활 30분 전에는 투약을 해서 최대한 통증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재활을 하고 나서도 진통은 한 번 더 확실히 조절을 해줘서 내가 재활만 하고 나면 아파서 다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에는 회복을 하고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에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불을 다 끄는 것이 좋습니다. 12시부터 4시, 새벽 4시까지는 가능하면 간호사 방문을 제한을 하고 멜라토닌을 루틴하게 사용을 하고 덱스메데토민은 로도주로 추가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든 의료진들이 공유를 해서 함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파디스 가이드라인에서 멀티모달 아날게시아를 권고를 하였고 오피오이드를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라. 그리고 개개인별로 라이트하게 세데이션을 하고 덱스메데토미딘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선망과 수면 조절을 위해서는 멀티모달하게 프리벤션한 번들을 강화시키고 멜라토닌을 권고해 볼 수 있으며 덱스메데토미딘도 병원에서 사용해 볼 수 있겠고 조기 재활은 표준 치료로 이제 중요도가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